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보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나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뭐 2300을 간다, 2500을 간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즉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 기준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바라봐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 지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 이전 수준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죠. 사실상 이전 수준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신고가를 쓰기보다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차트는 일단 그렇게 의미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 6만원을 좀 쉽게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6만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냐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앞으로 또 모멘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코멘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우선은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혹은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서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시세를 얻는 분들도 분명히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일단은 7월 들어서 우리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5% 이상 급락을 보였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클라우드 업체, 즉 이제 서버나 뭐 PC 제조 업체들의 재고 증가랑,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들이 어떤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2019년 한 10월 정도 이후에 9개월 만에 좀 하락을 보였는데, 이 고정거래가라는 건 여러분들 기업들이 디램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하는 그런 계약 가격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램 고정 가격은 올 상반기에 한 17에서 18% 정도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용 서버 디램을 구매를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좀 받기는 했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최근에 구매를 좀 자제하게 되면서 7월 들어서 가격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것도 어떤 고정 거래가 하락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뭐 우선은 반도체 가격 하락은 일단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국내에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조정 국면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뭐 게임기 업체들의 반도체 구매가 늘고, 또 서버용 디램 구매도 꾸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이유인데요.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제 지난 23일 날 열린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가격이 하락 기간이 좀 짧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고, 삼성전자 역시 30일 날 열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에는 모바일과 그래픽 처리용 디램 중심으로 업체들의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굉장히 하반기 기대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VIP 회원님들께도 모바일 관련된 우리 좀 휴대폰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편입을 해놨고, 또 우리 지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모바일 단말기도 좀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애플 쪽에서도 그렇게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럼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또 있죠. 그런 종목들 저희가 주력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편입을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왕이면 내가 또 VIP 가입 관련해서 좀 의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에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후에 또 한번 문의 주시면, 가입 관련된 문의를 주신다면 이제 상담 도와드리고, 정말로 저희 VIP 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하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또 편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뭐 무료로 드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또 돈 바꿔줄게 이게 아니라 이제 VIP 회원님들에게 주력으로서 준비를 하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일부러 좀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디램 값과 좀 관계없이 투자를 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직격탄을 맞은 스마트폰 시장 역시 또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3분기를요, 이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되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중저가 핸드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핸드폰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A 시리즈 갤럭시 A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J 이런 것들. 자, 이런 단말기들이 이제는 예전에 그러니까 보급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단말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90 5G 이런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우리 지금 갤럭시 S10 이런 단말기보다도 더 우세한 스펙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방수가 좀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면서 물에 빠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물에 빠쳤을 때는 방수가 되는 폰이라고 한다라고 해도 생활 방수 정도는 되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깊게 그렇게 풍덩 빡치시면은 사실 그 핸드폰도 재수명을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방수 같은 이런 부분들 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소비자가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물에 빠질 일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줄여놓고,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카메라나 배터리 같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효율성을 높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A90 같은 단말기, A90 이제 모델명이 A908이라는 건데,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카메라가 4800만 화소나 돼요. 갤럭시 S10보다도 카메라도 좋습니다. 지금 나온 핸드폰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좀 취합해서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도 굳이 그렇게 요즘 잘 나가는 핸드폰,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되시고 좀 그런 쪽으로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저도 사실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진짜 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편인데, 그것도 이제 많이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바꾸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손해를 안 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휴대폰을 또 자주 바꾸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바꾸러 가시거나 혹은 요금 내러 가도 요즘에는 자꾸 핸드폰을 사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 건 또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자,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중저가 핸드폰이 요즘에는 단순하게 보급폰, 싸구리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스펙을 살펴보면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좋은 단말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주력 삼아서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그 중저가 폰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이번에 11 프로, 프로 맥스 이런 지금 단말기보다도 오히려 아이폰 SE 이런 보급폰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비중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경쟁이 당분간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5G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 5G 단말기만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중저가 폰을 활용해서 일단 5G 시장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은 중저가 폰은 이제 단가보다 물량적인 부분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니까, 제조사에서는 판매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좀 급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매출이 증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사 쪽에서는 기존에 똑같이 싼 폰을 썼는데도 요금제는 5G 요금제를 써야 되니까 더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LTE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나 마진이 좀 많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중저가 폰 많이 팔렸어, 삼성전자 실적 좋아,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언급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램 가격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쌀 때 좀 재고 확보를 하려는 그런 수요가 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엄청 나쁘게만 볼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램 가격 하락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너무 악재는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평택공장의 추가 착공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택공장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최대로 제일 큰 공장이 이제 평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가 어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바닥 정점을 찍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바닥을 이제 계속해서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을 이런 걸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설비 투자 부분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 어떤 기업, 두 기업의 유상증자를 대신 받아준 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투자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디램과 파운드리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또 뭐 추가적인 이슈 하나,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같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우리 매집한방 전문가님께서 여기 삼성전자 분석을 굉장히 잘 해두셨어요. 물론 삼성전자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슈들이나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바라보고 있을 때 관련된 연계된 뭐 TSMC나 AMD, 파운드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다,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내용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보고 싶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들을 좀 쉽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반드시 시청을 해주시고 저처럼 좋아요를 딱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매집한방 전문가님도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분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이 영상은 반드시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 영상은 반드시 시청을 해주세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밑에서부터 들고 있고 벌써 수익 중에 있죠. 그럼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하고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뭐 저 매집한방 전문가님 영상, 저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인텔의 우리 7나노 공정 지연에 따른 이제 신규 CPU 출시가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인텔은 엄청난 폭락을 보였고, 자, 인텔의 최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AMD는 오히려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에다 위탁을 해서 자사 뭐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파운드리 업계인 TSMC와 삼성전자는요, 이미 이제 5나노 공정에 들어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반도체 회사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뛰어난 어떤 반도체 설계 능력들을 다 보유는 하고 있지만, 좀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제조에서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과감히 이제 또 제조 부분을 우리 파운드리 쪽에다 맡기고 자신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설계에 집중을 하는 게 이미 어떤 자신들을 뛰어넘었던 그런 AMD와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가까이 이제 좀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텔의 그런 제조 물량, 수주 물량들을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금 또 평택 공장을 좀 더 뭐 추가적인 착공 계획을 또 발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또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는 말에도 우리가 딱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해 놨습니다. 6월 29일 날. 자, 여러분들 제가 끝으로 좀 요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같이 우리가 이제 장투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을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 10년 전, 10년 사두면 가겠지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기 투자가 답이야. 10년 사두면 가겠지. 물론 뭐 장투해서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뭐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당연히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또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물론 전체적인 판관비도 영향이 있겠지만 기업 자체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발맞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인플레 국면에서는.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보세요. 2009년에 지금 단가가 최근에 나타났어요. 지금 벌써 10년 전의 단가가 오늘 다시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장기 종목이라고 한들 어느 정도의 일부 비중을 가지고는 조금 매매스러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존땡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제 사업이 꺾일 때까지, 이 사업이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나타났을 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라면 오래 장기적으로 정말 뭐 10년, 20년 쭉 가져갈 종목을 제대로 분석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실 때는 뭐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모니터를 잘 하실 수가 있겠으며, 또 이 종목을 정말로 10년, 20년을 얼마나 잘 기다리실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보탬이 좀 될 수 있게끔 적정 수준에 있어서는 뭐 일부 비중을 가지고라도 사고팔고는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금융지주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묵혀놨는데 지금 다시 10년 전 주가로 와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솔직히. 안 그럽니까? 물론 이 종목을 이제 10년 동안 10년 사이클로 못 갈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배팅을 안 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얼마나 아쉬웠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날 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과열이 되고 나서 주춤했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우리 VIP님들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 당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종가 기준으로도 벌써 10%대 수익, 64,000원 찍었을 때도 15% 수익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또 어떤 조정을 받을 때 파동상에서 수익을 챙기려면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우리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파운드리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파운드리 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무슨 수주가 떨어지든 간에 생산을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적 좋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미 편입을 다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 원택트 관련 종목들, 자,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들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이날 말씀 정확히 드렸잖아요. 딱 음봉이 떨어진 날 7월 20날,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집중 한번 해볼까요? 오늘을 기다렸다 이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3시 정. 자, 이때 보세요. 제가 이때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7월 20날, 그쵸? 카카오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렸고,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31만원에서 31만 2천원 사이에서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1만 500원에 잡고 계시죠. 7.8% 수익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데 33만 5천원 기준이고 34만 3,5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9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못 살 자리는 없어요. 못 살 자리는 어느 자리든지 살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이 종목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적정 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 라인부터 추가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우리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거 우리는 최근에 샀습니다. 어디서? 이런 라인에서 샀어요. 이렇게 여기서 사고 지금 벌써 수익권에 접어들었잖아요. 신고가 찍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살 자리는 절대 없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에 이런 거 하나씩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빨리 달리는 말에 지금이야 뛰어 해가지고 딱 잡아다가 그냥 확 끌어 넣어 드리는 거예요. 자, 타.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다음 거 사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자, 갑니다. 기다리세요. 이제 주가 움직입니다. 막 기다리세요. 여기입니다. 자, 타세요. 끌어 딱 태워드리고 오케이 가십시오. 쭉 묻어가세요. 자, 편안하게 가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이드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저희가 지금 실제로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단타 수장이라 해서 계속 그냥 막 사고 팔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몇 종목씩은 딱 구성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단타 종목이었고, 시젠 우리 금요일날 다 매도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자, 1억 4천 수익 보신 거 134%까지나 지금 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 단가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원익 IPS 지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쪽도 지금 손꼽히고 있지만, 원익 IPS 지금도 방송에서도 지금에서야 많이 나와요. 우리는 방송 나오기 전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4만 원을 다 해가고 있잖아요. 자, 39,250원 이때 캡처를 해주신 건데 34,000원대부터 우리 갖고 있었다고요. 벌써 우리는 14% 수익률인데 매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절반도 매도를 안 했어요. 제가 원래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 3%, 뭐 5%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1차, 2차 매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겨나가는데 매도 안 했습니다. 매도 안 했어요. 팔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졸린 선생님 같은 마인드로 가는 거죠.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원익 IPS, 그렇죠? 가져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 실제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테스도 갖고 있죠. 원익 IPS 갖고 있죠. 하나금융주도 갖고 있죠. 좋은 종목도 다 갖고 있네. 그렇죠? 핫한 종목도 갖고 있고 좋은 종목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네요. 아무 종목이나 막 사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오늘 수장님이 알려주신 스윙 종목들 주워 담았는데 죄다 수익권이라서 제 계좌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수장님과 함께하면 맘졸이지 않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까봐 오르면 언제 팔지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팔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팔아볼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빠져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 이거 계속 둬도 될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직 아닙니다. 자, 추가 매수 아직 아니고 기다리세요. 혹은 자,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2차 매수 하세요.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 아니다. 자, 일단 팔고 나오세요. 다 코치를 해드려요. 무식하게 물려있어서 20% 30% 여러분들 리딩방 이용하시면서 진짜 막 20-30%씩 물려가지고 막 자산이 반토막 나고 해본 경험 한 번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 거는 글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주식을 냅두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10% 20%씩 빠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많이 올려드리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런 종목 좋은 거 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종목인 거 누가 몰라요.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왜? 뭐 살 줄 몰라서 안 삽니까? 살 줄 몰라서? 아니에요. 저만큼 흐르는 데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을 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지금 들어가서 이만큼의 하락폭을 반납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를 기다릴 바에나 돌려줄 때 초입에서 잡아서 올려버리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목들 아예 아직은 안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언급도 잘 안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VIP 회원님들께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는 일단은 지속 가져갑니다. 이제 올 하반기 넘길 때까지는 일단은 뭐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기점으로 했을 땐 가져갑니다. 자,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다 수익권이라서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테스, 원익 IPS 이런 종목들, 테스는 지금 또 단기간에 조정받고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뭐 25,000원 부근 혹은 25,000원 아래 이렇게 신규로 한번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대놓고 제가 소스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제 고점 당시에 35% 이상에 대한 수익권이었고요. 지금 못해도 뭐 한 20% 이상에 대한 수익권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슈든 저런 이슈든 우리가 항상 좀 어느 자리든 간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관심의 차이다 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본업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카톡 리딩방이나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 그걸로도 여러분들의 주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분명히 보탬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밖에는 이제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단타수장 너에게 맡겨버리겠다, 네가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네가 모든 종목을 분석해라, 그리고 나에게 내가 숟가락만 들 수 있게 상을 차려놓거라 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중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대답을 드릴 테니 이제 VIP 가입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나 모멘텀들이 있을 시에 제가 또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